안녕하세요. 서울고등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우종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 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개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수술이나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 못하거나 이전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반복하면 재발로 인해서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편인데, 하지만 치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가 협착증의 원인을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내가 이제 회춘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협착증은 수술적 치료든지 비수술적 치료든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문제의 원인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해서 옛날에 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은 상태의 허리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으로 인한 병, 즉 척추가 늙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기도 나빠지고 저기도 나빠지고 이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기는 건 노화가 되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사람들 10명 중에 8명, 즉 3분의 2 이상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중기 이상으로 어느 정도 협착증은 다 있다고 합니다. 결국 노화로 인해서 늙어버린 척추관을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젊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심한 협착증으로 인해서 허리 전체가 다 늙어버린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을 먹던 어떤 치료를 해도 젊게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전을 이해하시면 협착증 수술에 대한 이해도 쉬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협착증 수술은 가장 심하게 늙고 변성된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를 제거를 해줘서 그나마 좁아진 협착증이 생긴 관을 넓혀준다는 거지, 불안정성이 생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거지, 그걸 옛날 상태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착증 치료 후에 혹시라도 기대했던 만큼 증상이 말끔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끔 치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아니 내가 기대했던 건 이제 훨씬 큰데 나는 깔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좀 걸어 다닐만 하네 이러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협착증의 치료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허리 펴고 100m 이상 이렇게 걸어가기도 힘드신 분들이, 통증이 심해서 자꾸 쉬어가야 되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수술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러신 후에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협착증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치료만 하면 이렇게 끝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조급하게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를 받고 이러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기대하신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관리를 안 하시게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환자분들 중에 주로 협착증이 생기는 분들이 허리 구부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할구부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수술하고 가면 이제 텃밭이 있는데 그거 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할머니 그거 하시다가 몇 달 하시고 다시 와서 또 수술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제 그만하셔야죠. 허리 구부리고 하시는 일 계속 하시다가는 관리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부분이 수술한 마디가 다시 나빠지거나 다른 마디가 나빠지는 게 가속화돼서 결국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게 되고,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와 재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협착증 수술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퇴행성 변화가 생긴 척추관 내에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는데, 퇴행이 가장 심한 부분을 수술을 해서 뚫어주고 넓혀주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사를 박아서 고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협착증이 있는 부분만, 문제되는 부분만 퇴행되는 게 아니라 주변 부분, 다른 마디, 우리가 몸이 어디가 나빠지면 한 마디만 국소적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고, 그 부분에, 그 과정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게 증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주변 부분도 퇴행이 많이 진행돼서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정술을 하게 된다. 이런 고정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과거에는 그래도 움직이던 마디인데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한 마디가, 최소 한 마디가 완전히 고정이 돼서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 마디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이미 퇴행성 변성이 있는 주변 마디가 과부하가 되게 되면 그 부분도 협착이 빠르게 진행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인접분절 질환, 인접마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척추 유압술 시행 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접분절 질환이라는 병명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했으니까 증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증상이 좋아지니까 옛날처럼 농사도 짓고 등산도 가고 허리 구부리고 일도 하고 당구도 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무리하시다가 보면 몇 년 후에 다시 주변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단골 손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치료만 받으면 이번 수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 이후에도 끝까지 잘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을 해주시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